안녕하세요. 사랑의 가족입니다. 정다은 아나운서. 아나바다라는 운동 아시죠? 오랜만에 듣네요. 아나바다 운동. 네.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 막 안 입는 옷, 장난감, 책 이런 거 모으고 그랬어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맞죠? 네. 딩동대. 우리 정다은 아나운서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럼요. 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장애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아나바다 운동이 있다고 하는데 그 뜻을 또 아시나요? 장애인들이 실천하는 아나바다요.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실천하는 거면 장애인들이 쓰는 보조기구 이런 거를 다시 쓰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보조기구 필요 없는 것을 기증해가지고요. 다시 쓰는 운동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업 덕분에 우리 장애인분들이 혜택을 입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두 발 대신 의족으로 세상을 달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오스카 피스토리우스. 비장애인과 함께 거침없이 달리는 그를 향해 사람들은 기적이라 말했고 그 기적의 시작은 바로 꼭 맞는 의족, 즉 보조기구였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고가의 특수장비로만 여겨지고 있는 보조기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은 상황.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보조기구 다시 쓰기 사업. 보다 많은 장애인들에게 새 삶을 선물한 희망 나눔의 현장, 지금 만나본다. 이 장애인의 신체적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애인 보조기구. 이 장애인의 사회활동이 더 많아질수록 그 중요성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자신에게 꼭 맞는 보조기구를 찾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이 새로운 보조기구가 절실하다는 박정갑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화성에 거주하고 있는 박정갑 씨를 찾았다. 이곳에서 농산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그는 지난 1997년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부딪혀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를 절단했다. 갑작스런 장애는 무거운 짐이었다. 절단을 실감이 안 나가지고 오늘따라 막 오늘따라인데도 막 가려움을 느낄 때 막 긁고 그러고 그냥 어디 급할 때 막 뛰어갈 때 그냥 나도 몰래 다리는 줄 알고 뛰어가다 넘어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 처음엔 어떻게든 일을 하기 위해 목발과 휠체어 같은 보조기구를 구입했지만 오히려 몸에 꼭 맞지 않는 것들이다 보니 상처만 더 늘어났다. 처음에 이 보조기구를 사용하셨을 때 많이 불편하셨죠? 막상 닥치고 보니까 뭐 내 교통수단이 목발밖에 없는 그 앞뒤다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걸 하다 보니까 조금만 보면 이 중앙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만 틀어지면 이렇게 미끄러지고 빗길이나 눈길에 더욱 미끄러져가지고 갈비뼈도 부러져서 입원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목발 사용이 굉장히 저한테는 힘이 들었어요. 적응도 안 하는 상태. 그래서 실제로도 이것도 뭐 굉장히 좀 비싸고. 실제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보조기구 가격은 제품의 질에 따라 그야말로 천차만별. 하지만 정부 지원은 기준액 이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박정갑 씨는 가장 저렴한 물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발발이 없다 보니까 가는 것만 신기하지 발이 내려간지를 모르는 상태라 가면서 발발 내리다 나도 몰래 무념을 많이 느껴지 넘어질 뻔도 많이 있었고. 헐값에 구입한 휠체어는 벌써 망가져 발판조차 떨어져 나가고 없는데 때문에 발이 딸려 들어가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오히려 휠체어를 타지 않는 이만 못했을 정도. 지금 구입을 해야 되는데 100%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좋은 걸 사지 못하고 그냥 낡은 거, 싼 걸로 구입하는 거죠. 현재 정부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나름대로의 보조기구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 문제. 더구나 고장이나 못 쓰게 될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는 추가 지원이 불가능하다. 장애인에게는 또 다른 신체나 다름없는 보조기구.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꼭 맞는 보조기구를 찾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애인이 실제 필요로 하는 보조기구는 장애 유형에 따라 그 종류만 해도 수백 가지. 특히 지체장애인의 경우 이동용 보조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장애인은 비싼 가격 탓에 보조기구를 구입하지 못하거나 몸에 꼭 맞는 물건을 찾을 수 없는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 해외에서 만들어진 것을 수입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 비용이 포함되고요. 관세가 포함되니까 고가의 어떤 물품으로 둔갑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그 보조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을 초래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갖고 싶은 것도 꼭 맞는 것 구입하기보다는 주어진 것, 있는 것 그냥 쓰기에 급급한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조기구 종류도 한정적인 데다 가격까지 높아 구입하기 어려운 현실. 대책은 없을까? 해당 부처에 문의를 해보았다. 네, 정부에서는 보조기구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을 가지고 계세요? 총 8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하는 곳에서 그걸 다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조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 답변은 다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개별적으로 다 받으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보조기구 관련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곳이 없다는 답변. 관리하는 정부 부처만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포함해 총 5곳. 동발부서는 8곳이나 된다. 분절화되어 있고 파편화되어 있고 서로 상호 정보 교류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어차피 지자체에서 장애인 수급권자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경기도 재활공학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특히 뭐 보조기구 다시 쓰기 사업이라든지 결국 그와 같은 장애인 욕구에 부합하는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사업이 되어져야만 장애인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사업이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각 지자체에서 제안하고 있는 다양한 보조기구 지원책이 해결책인 셈. 그 일환이 바로 보조기구 다시 쓰기 사업이다. 좀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조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기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것이 바로 보조기구 다시 쓰기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경기도에 위치한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다시 쓰기 사업의 발원지인 경기도의 재활공학센터. 국내 최초의 장애인 재활 연구기관인 이곳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을 연구하고 있다. 그중 보조기구 상용화를 위해 제안한 보조기구 다시 쓰기 사업이 대표적이다. 보조기구 다시 쓰기 사업은 집안에 이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보조기구를 이제 저희가 수거해 와서 그걸 이제 수리하고 세척하고 또는 이제 개조를 해서 그 보조기구가 필요하신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에게 무료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특히 상용화에 앞서 꼭 필요한 보조기구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데 이거는 캠 아닌가요? 이거는 이제 안구 마우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중증 장애인들 분 중에 특히 이제 안구의 움직임을 제외하고서는 이제 사지의 움직임이 어려우신 분들이 눈동자를 사용해서 컴퓨터의 사용이라든가 의사소통 등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보조기구입니다. 오, 됐어요. 사실 이게 몸을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저로서는 힘들지만 정말 그 몸을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유용하게 쓰이겠네요. 또 하나 최근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룸. 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도 혼자서 생활할 수 있을 만큼 보조기구를 이용해 꾸민 최첨단 방이다. 네, 여기가 스마트룸인데요. 예. 제가 한번 좀 어두운 것 같은데 한번 조명을 제가 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위치가 네, 나래야 안방 불 켜. 말로만 했는데 이게 지금 켜진 거예요? 네, 음성으로 모든 게 제어가 되게 되어 있고요. 예. 또 가스 밸브도 제어가 가능하고요. 그래요? 보시면은 나래야 가스 밸브 닫아. 가스 밸브를 닫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면 간단하게 방 안 구석구석 조작하는 것이 가능한 시스템.
이런 최첨단 시스템은 물론 재사용 가능한 보조기구를 수거해 다시 쓰는 것. 복지 선진국에선 이미 상용화된 일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많은 부분 이런 보조기구 다시 쓰기 사업이 시작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에서도 2009년 12월부터 이제 이런 보조기구 다시 쓰기 사업을 통해서 또한 다양한 기구들을 많은 장애인분들에게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혜택을 보았다는 한 사례자. 올해로 8살, 뇌병변장애 1급 나연이다.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걷거나 뛸 수 없는 중증장애를 갖고 있지만 어린이집에선 비장애 어린이들과 통합 교육을 받고 있다. 이제 걸어 다니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동하게 되니까 그런 점들이 친구들하고 오래 같이 활동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해서 그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의자가 있었기 때문. 나연이가 몸을 실은 이 의자는 지난 4월 다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센터에서 무상대여 받은 보조기구다. 아이들이 일명 바퀴 달린 의자라고 부르는 이것. 나연이에게 꼭 필요한 자세 유지 보조기구다. 자세를 바르게 잡아 2차 질병도 예방하고 훗날 기립도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다. 중증장애 아동에게 꼭 필요하지만 성장 단계에 맞춰 구매하기엔 가격 부담이 커 마련하기 어려운 자세 유지 보조기구. 그냥 바닥에 앉는 것보다 편해요. 이 보조기구 덕분에 나연이는 어린이집 친구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 친구들도 일단 서로 밀어주려고 막 재밌어 하고요. 그리고 나연이가 이제 많이 움직이면서 친구들하고 자연스럽게 더 이렇게 놀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연이의 경우 외에도 다시 쓰기 사업의 혜택을 받은 이들은 많이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153개의 보조기구를 수거해 그중 70% 이상을 꼭 필요로 했던 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역시 기존의 어떤 수입된 보조기구들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장이 난 보조기구들을 잘 수리하고 또 재활용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보조기구를 사용하는데 대단히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날 오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기증자가 나타난 것이다. 아, 이거 용현이가 쓰던 건데 기증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용현이가 커서 안 쓰게 돼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기증하려고. 조금 낡긴 했어도 또 다른 이에겐 소중한 보물이 될 이 보조기구. 바로 1급의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김용현 군이 쓰던 것이다. 스탠더를 쓴 뒤 훨씬 쉽게 설 수 있게 된 용현이. 엄마 이옥선 씨는 다른 엄마들도 같은 행복을 누리길 바라며 이 스탠더를 기증하게 됐다. 이처럼 다시 쓰기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보조기구 다시 쓰기 사업 홈페이지에 들어가 기증할 물품에 대해 기재하기만 하면 된다. 기증 의사를 밝힌 당사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물건을 수거하고 또 이것을 수리 세척한 후에 필요한 이들에게 무상 대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조기구 다시 쓰기 사업의 기본 구조입니다. 이렇게 수거한 보조기구는 재활공학센터와 MOU 체결을 맺은 지역복지관에서 최종 점검 단계를 거쳐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물품을 깨끗하게 세척해 신청자의 몸에 맞도록 수리하는 것. 자, 이제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희망이 완성됐다. 수리를 마친 휠체어를 가지고 곧바로 길을 나서는데 잠시만요. 지금
이 휠체어 싣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다시 쓰기 사업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받으신 대상자한테 휠체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기존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해당 물품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에게 전달하는 것. 이번에 수리를 마친 이 휠체어는 앞서 만나보았던 박정갑 씨에게 전달됐다. 네, 잘 계셨어요? 드디어 발판이 생겼어요. 발판이 없다가 굉장히 이게 위험하고 타고나게 위험이 뒤따랐었는데 여기까지 갖다 줘서 고맙습니다. 휠체어는 한 가격이 4~50만 원 정도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지금 박정갑 씨의 경제 상황상으로는 구입하시긴 좀 어려운 상황이세요. 그래서 기능도 지금 일반 보급형 휠체어와는 다르게 팔받침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은 발받침도 이제 제거가 돼서 탑승하실 때 조금 더 쉬운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리 측정해 두었던 박정갑 씨의 신체 사이즈에 맞도록 제작된 맞춤형 수동 휠체어.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 고가의 새 휠체어 못지않은 제품이 완성됐다. 그리고 내려주시면 움직임이 훨씬 가뿐해졌다. 너무 가벼운데 이게. 너무 기쁩니다. 활동량이 많은 박정갑 씨를 배려해 손으로 페달을 돌려 움직일 수 있는 휠체어 부착용 자전거도 함께 지원했다. 나중에 이제 또 누군가를 위해서 이 휠체어를 기증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당연히 해야지. 그래야 그 사람들이 또 받고 감동해가지고 다시 또 후배들한테도 할 수 있는 거가 일레이시고 그게 제 바람입니다. 누군가에겐 버려질 물건이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둘도 없이 소중한 보물이 된 보조기구. 그리고 집에 분명히 엄마들도 이렇게 집에서 그냥 그러니까 묵혀져 있는 그런 용품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돼가지고 좀 이렇게 다양하게 뭐 이렇게 아나바다 이런 식으로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앞으로도 필요한 것도 많이. 멋졌어요. 보조기구 다시 쓰기. 그것은 누군가에게 희망이고 행복이다. 네, 보조기구 다시 쓰기 사업. 희망도 나누고요. 또 환경도 보존하는 일석이조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집에 쓰지 않는 보조기가 있거든요. 네. 이번 차에요. 저도 아나바다 운동에 동참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정말 그런 말 있잖아요. 나에겐 고물이 남에게는 보물이다. 정말 필요한 사람, 주인을 찾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기가 그럼요. 좋은데요. 도움 말씀 더 주시기 위해서 한국장애인개발원 남세현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우리 장애인들에게 보조기구는 이제 필수품이잖아요. 네. 근데 보조기구 장애인들에게는 어떤 존재인가요? 원래 필요했던 신체의 일부분을 보조기구가 대신해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몇 년 전에 조사를 했던 걸 보면 우리나라 장애인들 중에서 거의 한 48.5% 정도의 장애인들이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했던 적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장애인들에겐 정말 꼭 필요한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저 보조기구 이 사업 사실 우리나라는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외국에는 이렇게 보조기기 나눠쓰기 이 사업들이 좀 시작이 되고 있나요? 예, 지금 많이 우리 세계적인 트렌드가 뭐 그린, 친환경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제 기존에 썼던 보조기기를 한 번 쓰고 뭐 이렇게 못 쓰게 됐다고 버린다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그 제품들을 다시 가져다가 수리를 좀 하고 뭐 세척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다시 또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게 하는 재사용 사업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일례로 미국 같은 경우에 뭐 굿윌 인더스트리라든지 또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이제 사용했던 보조기기들에 대해서 재사용하는 거를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덴마크나 뭐 스웨덴 이런 북유럽 국가들은 보조공학 센터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지금 재사용 사업들을 많이 다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런 그렇군요. 재사용 다시 쓰기가 우리나라에서 첫 발걸음을 시작했다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직은 이제 그런 재사용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다시 쓰기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센터들이 좀 많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 이제 얼마 전부터 중앙정부에서도 이제 보조공학 센터들을 좀 설치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규모들이라든지 또 전국 단위에 이게 확대돼 있지는 못하다 보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경기도 재활공학 서비스 연구지원센터처럼 보조기기 재사용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좀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 좀 더 검토되고 확대될 수 있게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지난번 국회에서도 그런 법률의 제정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는데 이번 새로운 국회에서도 그런 법률들이 지금 제정되고 또 정부도 제도들을 잘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준비돼 가고 있기는 해서요. 앞으로 좀 발전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필요한 분에게 정말 필요한 기구가 적재적소에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해 주신 남세현 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장애 바로 알기 순서입니다. 우리 휠체어 장애인을 만났을 때요. 우리 어떻게 하면 될지 궁금할 때 많잖아요. 그래서요. 어떤 방법을 이용하게 쓸 수 있지 지금부터 함께 모아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장애에 대해 바르게 알아보는 시간. 도와주려는 고운 마음. 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 없이 마음만 앞서면 도리어 폐만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분들이 또 많은데요. 무조건 밀어드리면 좋은 건지 또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은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다운 씨 준비됐죠? 네. 마루와 가은이의 장애 바로 알기. 박마루 씨네? 밀어드려야지. 휠체어 뒤에서 갑자기 밀면 위험하다는 사실. 다운 씨 갑자기 밀면 당황해요. 우리 장애인분들한테는 양해를 구하고 밀어주시면 장애인들이 되게 편하거든요. 돕기 전에 먼저 동의를 구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휠체어 장애인에게 가장 힘든 일 중 하나, 바로 턱을 넘는 일인데요. 역시나 동의 없는 도움은 도움이 아니라 민폐라는 것 잊지 마세요. 박마루 씨, 저 정단 아나운서예요. 다운 씨. 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도와주세요. 조금. 네, 제가 경사니까 도와드릴게요. 편안하세요? 좋아요. 네. 이때 장애인이 넘어지지 않게 휠체어를 천천히 들어 올려주면 일석이조. 한별 안녕. 휠체어를 밀 때 딴짓을 하면 아니 돼요. 한 가지 더, 내리막길에서는 이렇게 뒷걸음질로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땐 밀어주는 것보단 휠체어 장애인이 안심하고 내릴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의 열림 버튼을 누르고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좁은 길목에서 마주쳤을 땐 잠시 길을 비켜 기다려주는 센스. 장애인을 위한 가장 큰 배려입니다. 네, 오늘 휠체어 장애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아봤는데요. 휠체어 장애인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네, 비장애인 분들은 좀 불편하시겠지만요. 눈높이를 맞추면요. 장애인들과 편안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면 더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장애, 비장애인의 함께 더불어 살기 참 쉽죠잉? 네, 제가 민폐가 이만저만이 아니라 정말 연기지만 사실 저도 이 사랑의 가족을 진행하면서 길 가다가 장애인을 만날 때 돕고 싶은 마음은 큰데 어떻게 하면 될지 좀 막막할 때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 장애 바로 알기에서 배운 정보만 머리에 쏙쏙 담아놓으면 되겠어요. 정말 문제 없겠어요? 그럼요. 다은 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길에 가다가요. 우리 장애인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 장애인 바로 알기를 통해 가지고 배웠던 내용 유용하게 사용하시면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 살짝 복습을 해볼게요. 일단 길 가다가 휠체어 장애인을 도울 때는 먼저 도움이 필요한지 동의를 구해야 되고요. 그럼요. 내리막길을 내려올 때는 뒷걸음질로 도와주는 게 좋고요. 정말 사소한 배려가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네, 사랑의 가족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환절기라요. 감기에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감기 예방에는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중요하고요. 등산이나 조깅, 또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다고 합니다. 오늘 바로 가족들과 함께 나가셔서 산책하시는 건 어떨까요? 대화도 나누고요.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